정호영 특검이 BBK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 자료를 이번에도 왜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한 결과물들을 다 검찰에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호영 특검도 나 이상 없이 인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 받았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의 문제가 MB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 때문에 화살이 향하고 있는 측면에 우리 수사한 대로 했다 이렇게 이 변명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특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BBK 다스 수사를 해서 수사 자료를 원래는 검찰총장에게 주고 또 특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 보고에도 당시에 특검 수사 기록 내용이 빠졌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20억을 횡령한 여직원의 수사 결과 같은 거 이런 거에 빠졌다 이런 거고 총장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수사 결과 기록을 전부 기록물 보관소로 다 보낸 이유가 만약 총장에게도 보고를 않고 기록물 보관소에도 보내지 않게 되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면피를 해보려고 사람에게는 보고 않고 기록물 보관소로 모든 기록물 일체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결국 임채진 당시의 검찰총장이 특검한테 나는 아무것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검찰의 수장한테도 보고 않고 국회에도 보고를 부분 누락시켜서 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 지시로 특검은 결론을 맺었냐. 이때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설 때 아닙니까? 예.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결과도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당시의 특검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검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정호영 특검이 다시 조사받는 그렇죠. 예. 예, 역사를 정말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때도 검사고 지금도 검찰이고 그때도 검찰인데 검사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한 것보다 취임 직전이 더 서슬이 퍼렇대요. 이 특검 수사가 2008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명박이 2008년 네. 2월 25일쯤 취임을 하는데 바로 그 직전이 마무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임채진 검찰총장 말고도 중수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받은 적 없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호영 특검이 사실은 면피 주려는 덮어주기 수사였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감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할 때 이명박 거라는 걸 감으로 알듯이 이런 식의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 없이 다 했다. 근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보게 그냥 보관만 해버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20억 여직원의 단순 횡령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면 지금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도 많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데가 문제구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사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검찰총장도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특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그 라인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수사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 변호사로 있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받은 적 없다. 수사 결과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당시에 좀 챙겨보지요. 이상했으면. 그러니까요. 당시에 아니 왜 특검은 나한테 보고를 안 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챙겨보고 근데 이 양반이 챙겨보고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고쳐라라고 수사 더 해라라고 물론 수사 막바지니까 수사할 시간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좀 수사 보완해라라고 그럴 정도로 뭐 의견을 낼 수 있을 사람이었는가 싶네요. 예. 물론 특검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책임 예. 공방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적 없다. 사실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들은 그런다 그러대요. 저도 국회에서 검찰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한민국은 검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는 어떤 좋게 말하면 책임성인데 다르게 말하면 매우 어떤 검찰 우월주의 우월주의. 예, 그런 것이 가득하다가네요. 이건 뭐 어느 정권 검사든 넘어서서 모든 검사들이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듣고 검찰 관계자들한테 전해 듣고 그러구나. 그 군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려가던 시기 즈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뭐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검찰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면서 네. 그 검찰만 장악하면 자기네 비리는 덮고 상대방 공격용으로 계속 써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음.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더 봤습니다. 사실은 옥수수에서 틀어준 국민공짜 영화 하나를 봤는데 특별수사라는 그 영화입니다. 특별수사.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정말 촌부가 있는데 그 촌부를 대재벌 회장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 구속시켰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 나오는 특별수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검찰이 창고 가득 모든 정보를 쌓아두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검사들을 또는 정치인들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미제 사건의 창고를 하나를 두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큰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예.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뭐, 그 무슨 고소고발 당해서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가고. 오늘 박승춘 오늘 검찰 조사 예. 받으러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2013년에 박승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조사도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보내왔어 2015년에. 근데 오늘 또 검찰에서 혐의가 있으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오늘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검찰은 무혐의, 혐의 없음. 지금 검찰은 혐의 있어서 조사.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담당자는 바뀌었죠. 그러죠. 검사가 예, 바뀌었죠. 검찰을 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분리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제 못한 사람들은 욕하고 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해줘요. 좋습니다. 예. 박순춘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보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병우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소하지 말라는 직접 압력 행사했다가 그 법정에서 오늘 증거로 증인으로 그래요? 나온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요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진상규명 이야기 안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버려요. 네.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였는지가 나왔잖아요. 김기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또 우병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사건의 진상규명 같은 것들이 막힌 상태로 그러면 꼭 나중에 이제 1987이나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난데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다시 진상을 받게내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진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요. 좀 네. 국회에 보면은 사법고시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직업 군별로 보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소위 율사 출신이 제일 많죠.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쪽에는 주로 변호사 쪽에 출신들이 많고요. 예, 민변 뭐. 예, 그렇죠. 민변이든 그다음에 이제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은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검판사들이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끼는 약간 좀 무력감, 법대 갈 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들의 카르텔 있잖아요. 이렇게. 법대 갈 실력도 안 되고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법사위원회에서 막 주고받는 뭐 이런 거. 예. 한때 법사위원 중에 선병열 위원이 있었어요. 대전의 의원이었는데요. 법사위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법대하고 관계도 없고 뭐 서울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만주 변호사라 그랬어요. 근데 선병열 의원이 법사위에 가서 간사를 하면서 만주에서 말 타듯이 종횡무진하니까요. 아, 검찰 개혁이고 검사들이 선병열 의원을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율사 출신 동료 의원들은 다 관계가 있으니까 형님, 동생, 누구 친구, 누구 동기생, 연수원 동기, 사시 동기, 대학 동기, 법대 동기 다 되는데 이 선병열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전서 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율사도 아니죠. 고시도 아니죠. 연수원도 아니죠. 천방지축으로 뛰어버리니까 이것이 오히려 잘해버린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만주 변호사라고 해서 그때 인기 좋았습니다. 율사 출신들 아닌 사람들로는 박영선, 노회찬, 박지원 이런 분들은 법사위에서 활동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노회찬, 박영선, 박지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주의에 빠지면 개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보건복지에 4년을 근무해봤는데 보건복지에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매우 직역 간의 충돌이 또 더욱더 격화되고 심화되는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가 보건복지 간사라면서 그때 법들을 많이 조율하고 많이 통과시킨 데 제가 기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임채진 검찰총장의 증언이 또 주는 파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정호영 특검이 이제 진실을 좀 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거의 뭐 종착역에 온 것 같아요. 다스와 관련해서는 120억 여직원, 횡령, 단순 개인 횡령 여직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장, 그 다음에 김재정의 부인이 왜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등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정봉주 의원 방송도 나가셨죠? 예. 정봉주 축하 이야기는 반만 했어요. 나머지 반은 다스 주인 밝혀서 소송 걸어서 징역 산 것, 억울함 다 재심 청구해서 풀고 그리고 유쾌한 정치적 선택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면복권 낸 건 50%만 축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그 젊었을 때 감옥살이 하신 거 많잖아요. 네. 요거 뭐 재심 청구를 한다든지 보상받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지요. 저는 5.18 관련해서도 보상 요청을 안 했고 왜요? 그렇게 제가 예를 들면 보상 요청하는 정도로 5.18 관련자로 해주라고 요청할 것 같으면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5.18 주간에 데모하고 돌멩이 던지고 경찰들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 제 정도 되면 광주 시민 다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광주 시민 중에 계엄군한테 돌멩이 던져보지 않는 사람 없을 거고 그들한테 쫓기지 않는 사람 없었을 거고 당시에 뭐 좀 적극적인 사람은 총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상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받지를 못했고 그랬는데 우리 사건은 이제 현행법의 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나 과거 70년대 박통 시절 때 많은 그 시국 사건의 정치범 사건들은 증언 자체가 고문으로 됐거나 혐의 내용이 조작됐다. 그래서 무죄인 거고 우리 삼민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반독대 투쟁했던 것 자체는 맞았고 또 당시에 재판은 당시에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등으로 우리를 기소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재심을 해서 무죄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다스 사무실, 경주 본사 동시에 일괄적으로 1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쩌면 MB의 범은 오는 거죠. MB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는 계속 좀 늦게 딜레이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MB의 봄이 오냐, 겨울이 지난 다음 또 MB의 겨울을 또 맞을 거냐. 안 됩니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올해 송년회를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촛불혁명과 적폐청산과 개혁 최고의 상징적인 것은 이명박의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의 적폐를 사실은 진두지휘하고 불법적으로 박근혜 정권까지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악의 네. 근원인데.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결정적인 원세훈 국정원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박성춘도 MB가 만들어 놓은 보훈처장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진두지휘하고 박성춘 보훈처장이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를 진두지휘해서 박근혜를 탄생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이 다 MB의 사람들, MB맨들이죠. MB맨들. 그런 점에서 MB가 어떤 걸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예. 네. 자,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이명박의 사업자리 우리도 말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검찰에 소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일정상 보면 설 전에 소환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압수수색 했으니까 뭐 형식적으로도 자료 분석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이제 MB를 소환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수 세력들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외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항이 거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완벽한 물증을 가지고 MB를 소환하더라도 소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퍼렇대요. 이 특검 수사가 2008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명박이 2008년 네. 2월 25일쯤 취임을 하는데 바로 그 직전이 마무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임채진 검찰총장 말고도
중수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받은 적 없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호영 특검이 사실은 면피 주려는 덮어주기 수사였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감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할 때 이명박 거라는 걸 감으로 알듯이 이런 식의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 없이 다 했다. 근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보게 그냥 보관만 해버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 그랬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그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20억 여직원의 단순 횡령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면 지금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도 많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데가 문제구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사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검찰총장도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특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그 라인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수사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 변호사로 있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받은 적 없다. 수사 결과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당시에 좀 챙겨보지요. 이상했으면. 그러니까요. 당시에 아니 왜 특검은 나한테 보고를 안 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챙겨보고 근데 이 양반이 챙겨보고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고쳐라라고 수사 더 해라라고 물론 수사 막바지니까 수사할 시간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좀 수사 보완해라라고 그럴 정도로 뭐 의견을 낼 수 있을 사람이었는가 싶네요. 예. 물론 특검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책임 예. 공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적 없다. 사실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검찰들은 그런다 그러대요. 저도 국회에서 검찰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한민국은 검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는 어떤 좋게 말하면 책임성인데 다르게 말하면 매우 어떤 검찰 우월주의 우월주의. 예, 그런 것이 가소에도 보내지 않게 되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면피를 해보려고 사람에게는 보고 않고 기록물 보관소로 모든 기록물 일체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결국 임채진 당시의 검찰총장이 특검한테 나는 아무것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검찰의 수장한테도 보고 않고 국회에도 보고를 부분 누락시켜서 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 지시로 특검은 결론을 맺었냐. 이때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설 때 아닙니까? 예.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결과도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당시의 특검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검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정호영 특검이 다시 조사받는 그렇죠. 예. 예, 역사를 정말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때도 검사고 지금도 검찰이고 그때도 검찰인데 검사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한 것보다 취임 직전이 더 서슬이 정호영 특검이 BBK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 자료를 이번에도 왜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한 결과물들을 다 검찰에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호영 특검도 나 이상 없이 인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 받았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의 문제가 MB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 때문에 화살이 향하고 있는 측면에 우리 수사한 대로 했다 이렇게 이 변명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특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BBK 다스 수사를 해서 수사 자료를 원래는 검찰총장에게 주고 또 특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 보고에도 당시에 특검 수사 기록 내용이 빠졌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20억을 횡령한 여직원의 수사 결과 같은 거 이런 거에 빠졌다 이런 거고 총장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수사 결과 기록을 전부 기록물 보관소로 다 보낸 이유가 만약 총장에게도 보고를 않고 기록물 보관 딱 하다가네요. 이건 뭐 어느 정권 검사든 넘어서서 모든 검사들이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듣고 검찰 관계자들한테 전해 듣고 아 그러구나. 그 군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려가던 시기 즈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뭐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검찰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면서 네. 그 검찰만 장악하면 자기네 비리는 덮고 상대방 공격용으로 계속 써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더 봤습니다, 사실은. 옥수수에서 틀어준 국민공짜 영화 하나를 봤는데, 특별수사라는 그 영화입니다. 특별수사.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정말 촌부가 있는데, 그 촌부를 대재벌 회장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 구속시켰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 나오는, 특별수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검찰이 창고 가득 모든 정보를 쌓아두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검사들을 또는 정치인들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미제 사건의 창고를 하나를 두는